자, 오늘부터 뭐 몇 번, 세네 번에 걸쳐서 찰스 테일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하버마스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찰스 테일러는 인정투쟁의 문제, 소위 해겔의 인정투쟁의 문제를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어떤 다문화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뭐 여러 가지 이질성의 포용, 타자의 포용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학자예요.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인정투쟁에 관련된 필요성을 얘기하는 첫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소위 이제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자와의 어떤 대화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소위 해결의 인정투쟁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썼던 현대 철학의 뭐 이 책에서도 이제 이거는 뭐 해겔에 대한 연구 서적인데 여기서도 그 오늘날의 그 소위 이른바 탈공업 사회에서의 인륜성이라고 하는 것, 뭐 혹은 해겔의 인정투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방대한 저서인데 이 자아의 원천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소위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어떤 흐름들을 쭉 비판적으로 고찰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이 정치 철학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속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찰스 테일러의 논의는 해겔 안으로 집중되어가는 어떤 한 여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호가적인 관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자와의 관계 혹은 대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 이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책이 제일 읽기가 편하고 이 사람의 문제의식을 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찰스 테일러를 얘기할 때 이 책부터 읽기를 바래요. 뭐 현대 해겔 철학에 대한 연구 서적이나 자아의 원천이라는 거에 해겔 철학에 대한 연구는 너무 전문적이고 그다음 자아의 원천이라는 책은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다 읽기가 어려워요. 이 책은 뭐 대단히 그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안에 그 찰스 테일러 얘기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찰스 테일러의 사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책도 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에 보면 1장 3가지 불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이죠. 현대사회의 진단. 물론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게 무슨 그 개인적인 소위 그 뭐 다문화주의나 타자에 대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건 아닌데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삶의 의미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소외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삶의 의미가 파괴되고 정치 어떤 삶의 목표도 없어지고 정치로 소외되고 하는 이 3가지 문제의 가장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개인주의라고 불러요. 이 책에 10쪽이 있습니다. 불안의 첫 번째 구도는 개인주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은 개인주의가 분명 근대 문명의 최고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어떠한 신념을 신봉할 것인가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며 우리의 조상들은 도저히 가늠하거나 통제할 수 없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원리를 누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개인주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뭐 리버럴리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정치 사상의 흐름에서 보면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 선택의 자유를 줬고 그것이 우리한테 뭐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문화적인 자유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자유주의 때문에 불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페이지에 보면 알렉시스 또쿠비를 얘기하면서 그런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지고 온 어떤 그 세속적 쾌락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또쿠비를 강의할 때 내가 했던 얘기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만 매몰되고 있고 타자와의 관계나 아니면 공적인 일에는 무관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자기중심적인 세대 나르시즘적인 세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소위 개인주의적 태도가 가져온 오늘날의 불안한 현대사회의 특징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찰스 테일러가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불안한 이유를 두 번째로 드는 게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 아도르노 우리가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 얘기하는 소위 프랑크푸르트 합할 때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도구적 이상한 게 뭐예요? 14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응용해낼 수 있을까를 계산할 때 의지하게 되는 일종의 합리성이다. 최대의 효과, 즉 가장 적절한 투자 소득의 비율이 사업 성공의 척도인 것이다.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낼까? 뭐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 특징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철학적인 숙고가 없어도 경쟁 사회,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 뭐예요? 위험 평가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조차도 인간의 생명보다는 금전의 평가를 우위에 두는 괴이한 계산법들을 수반하는 비용 소득 분석의 형식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 개발 계획의 대부분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환경 영향 평가하고 무슨 지하철 짓고 뭐 건물 짓고 도로 짓는데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람의 생명에게 지장을 주느냐 이런 거보다 뭐 건설 비용이 더 드느냐 덜 드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회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양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닥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이걸 18페이지 쪽에서는 도구장치 패러다임 혹은 뭐 도구장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나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그런 오늘날의 현대 사회가 불안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치 영역에서 즉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이 정치 생활에 미치는 가공스러운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는 이미 소개했고 그것은 산업사회 기술의 제도들이나 구조들이 우리의 선택폭을 매우 좁게 한정시키고 그건 뭐예요? 비용과 코스트, 이 비용에 의해서 더 높은 효율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선택의 폭이 줄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종류의 상실이 있다. 21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점 또한 광범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알렉시스 드 또코빌에 의해 주목할 만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만 갇혀있는 그런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자치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또코빌이 뭐라 그러냐면 온건한 독재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치에 대해서 스스로 소외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정권을 어렵게 획득했어요. 18세기, 19세기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피선거권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가 해요? 정치를? 관료들이 하는 거죠. 관료들이. 그래서 공공령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런 것을 그 또꾸빌이 썼던 용어 온건한 독재라는 말을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쪽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 사회를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 현대 사회에 파괴된 문제. 첫째, 삶의 의미의 상실, 즉 도덕적 지평의 실종이고, 두 번째는 만연한 도구적 이성, 그것 때문에 소멸하는 삶의 목표, 세 번째는 자유와 자결권의 상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주의 시대에 수많은 투쟁을 했는데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권을.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정치적 자유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 다 개인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장이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자기 진실성의 원칙. 자기 진실성이라는 게 뭐예요? authenticity, 영어로 얘기하면 진정성이란 말인데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삶의 어떤 기초적인 태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선악과 도덕의 어떤 기초,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찰스 테일러는. 그것이 자유주의 시대 때는 뭐예요? 자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도덕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도덕 혹은 사회적인 삶의 어떤 목표가 결정됐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칸트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내적인 어떤 자결권 아닙니까?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내적인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만 결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덕적 지평, 사회적인 어떤 공적 이성 이런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내쳐버릴 수 없는 지평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런 자기 결정권이 내면적인 압력으로만, 내면적인 속속으로만 결정되면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4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찰스 테일러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자유권을 줬다.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 안으로 철학적으로도 자기 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다음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성공만, 자기 실현, 자기 성공만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도구적인 이성으로 발전이 되면서 효용만을 코스트, 베네핏만 생각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타자와의 관계, 타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오늘날 사회가 엉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뭐 타자의 문제로서 멀티컬처럴리즘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끊고 갑시다.